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74페이지 흐름의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 연속 방정식 equation of the continuity는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죠? 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Q는 AV 광경이 변한 관수로에서도 관의 통수 단면적이 변해도 유속이 변해서 일정한 관의 흐름이 흐르게 된다는 게 바로 연속 방정식입니다. 연속 방정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기초로 만들어졌고, 아니 관수로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처음도 맞아요. 2번 베르노이 정리. 자, 베르노이 정리는 베르노이 정리를 파란 박스를 보기 전에 그 75페이지의 기본 가정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후의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있다. 되게 중요해요. 두 점을 비교를 하는데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상유체, 그러니까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의 흐름이다. 세 번째 정상 상태의 흐름이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딱 설명하면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 속도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수로에서 두 흐름이 있을 때 있으면 여기와 여기는 한 흐름이 이렇게 한 물분자가 이렇게 유선을 그리면 여기 1번 지점과 2번 지점은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가 일정하다. 보통 압력 에너지는 P가 들어가는 텀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보통 이 기준면에서 위쪽에서 어디 위치하는 Z가 들어가고, 그래서 속도 에너지는 V가 들어가고, 보통 이거는 2지분의 V 제곱 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의 한계 나왔죠. 자, 우리 토리첼리 공식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냐 하면 토리첼리 공식은 내가 물탱크를 이렇게 물을 받아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호스를 빼가지고 여기다 물을 열어버렸어. 그럼 이쪽으로 나오는 V는 전체, 여기 중심선까지 전체, 여기 H에 루트 GH 값이 나와요. 이게 토리첼리 공식이에요. 자, 피톤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우측편에 보면은 물 흐름 방향에 수직되게 저 끝이 열려져 있어요. 끝이 열려져 있어. 저기 올라가는 쪽이 H는 피톤튜브는 V는 V 이꼴, 그러니까 유속은 루트 2GH다. 피토튜브에서 하면 저기 피토튜브 유속 공식이 나와요. 벤처리미터는 그 옆에 있는 그림에 보면 관의 단면이 변하죠. 관의 단면이 변할 때 C 값은 관 수축 계수라고 해요. 단면 수축 계수고, 그 다음에 상류에 있을 때를 A1, 그 다음에 관이 수축되는 데를 A2라고 했을 때 전환 공식에 루트 2GH라고 해서 우리 Q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Q 값을 구해내요. 그러니까 흐름의 양을 구해내요. 벤처리미터나 유속 측정할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우리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나오죠. 라플라스 방정식은 유체 입자가 회전하면서 흐르는 흐름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게 뭐냐 하면 저 파이라고 나오죠. 자, 써볼게요 제가. 다음 중은 라플라스 방정식은이라고 시험이 몇 번 먼저 하는데 왜 여기 편미분을 두 번 했어. 근데 얘는 뭐냐 하면 보통은 속도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까지 이 개념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건데 이게 유속도 되고 압력도 되고 유량도 돼요. 플러스 방향에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제거가 되는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속도 성분의 흐름 특성에 대해서 각 성분의 두 번 편미분한 것의 합은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존계수가 나오죠. 이거는 에너지 보존계수는 외우실 건 없는데 그냥 에너지 보존계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에너지 보존계수는 이상유체에서 적용되는 방정식을 실제 유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계수값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파 값은 어쩌고 그 다음에 에타 값은 얼마 어쩌고 나오는데 저 에타 값에
V하고 VM이 나오죠. VM이 나오죠. 자, 이때 보면은 V는 실제 유체 위속을 얘기하는 거고 VM은 원래 이상적인 유체 흐름의 특성 속도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두 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 압력, 총 압력 나오죠. 자, 이거 보시면 지금부터는 우리 정수역학이 아니고 동수역학을 배우잖아요. 지금 저기 배 한 척이 떠있네 위에서 보는데 잠수함이라고 합시다. 잠수함이 있으면 물이 흐르는데 내가 잠수함 이렇게 갖다 놨어. 자, 그러면 원래 여기 센터까지 흐르는 정수도는 얼마예요? 정체되어 있을 때 수도 값은 로지 H라고 하고 요거 두 개를 뭉쳐서 단위 중량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물이 이쪽에 오니까 얘도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 동압력이라고 해요. 동압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2지분의 V제곱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합치는 걸 전체 압력, 총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진동주기 저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쪽으로 이제 그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얘기해야지. 자, 정체 압력점. 물 분자가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살짝만 어긋나도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점에서 물 분자가 딱 정체되는 점을 보시는 것 같이 정체 압력점이라고 그러고 총 압력이 이 점에서 피터 튜브를 어디에 이렇게 꽂아버려요. 이렇게 요 정체 압력점. 그래서 피터 튜브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압력을 계산하게 되면 원래 피터 튜브 말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 게 이 동수도 압을 구하는데 피터 튜브를 써요. 보지 못했을 텐데 피터 튜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수도 값, 요 값을 할 때 피터 튜브를 아까 저기 위에서 그림 쓰고 여기 걸리는 정수압과 동수압을 같이 받게 되는 요 포인트다.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홀수번 풀까요? 짝수번 풀까요? 문제를 보아하니 여기는 제가 홀수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번. 왜냐하면 3번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온 게 전에 보여가지고 제가 홀수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 유선상에서 속도 수두를 2지분의 V제곱, 압력 수두를 W분의 P, 위치 수두를 Z라고 할 때 동수 경사선을 표시하는 식은 또 내가 죽이는데 여러분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동수 경사와 에너지 선과의 차이. 자, 동수 경사와 에너지 선은 아까 베를레이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압력 에너지 플러스 속도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다 들어가요. 근데 동수 경사에서는 압력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뭐가 빠져요? 속도 에너지가 빠진다. 그죠? 그러면 보면은 답은 뭐냐 하면은 1번에 라가 되죠. 1번에 뭐죠? 2지분의 V제곱이 들어가면 답 빼야 되죠. 자, 3번 유량 10큐빅미터/s의 물을 유속 2m/s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정사각형 단면의 수로를 이용한다면 적당한 한 변의 길이는 Q는 AV네. 이제 관수로가 정사각형이야. 관수로가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X. 그죠? 자, Q는 AV라고 그랬죠. AV. 근데 10 들어가는데 A는 A는 몰라. 근데 이게 2m야. 근데 A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이야. 자, 그러다 보면은 얘는 5가 나와. 그러면 X는 루트 5를 계산기로 뚫으면 2.24. 이거 루트 5까지 계산기로 두들겨봐야 되니까 여러분 핸드폰 못 가지고 들어갈 때는 꼭 계산기를 첨부해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베르누이 방정식을 2로분의 v제곱 플러스 w분의 z 플러스 p 이꼴 h로 표현할 때 이 식에서 정체합은, 자, 우리 정체합을 표시했죠. 정체합 배웠어요. 정체합은 아까 제가 잠수함처럼 생긴 거래요. 그려놓은 거 있죠. 정압력 플러스 속도압력이죠. 자, 정압력 플러스 속도압력이 뭘까요? 5번에 자, 압력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기준면에서부터 얼마나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아가 되겠죠. 2로분의 v제곱 플러스 p로 표시한다. 그게 정체압력. 동수두와 그 다음에 정수두를 합쳤을 때 나타내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 가면 계산 문제 나왔네. 제가 계산 문제를 좋아해서. 7번. 그림과 같이 관의 A와 B의 높이 차가 4m일 때 작용 압력이 각각 PA는 0.1kg/cm 제곱, PB는 0.3kg/cm 제곱이라면 A와 B의 속도 수도 차는 얼마일까? 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위치 에너지는 똑같아. 위치 에너지는 틀려. 왜냐하면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그럼 되게 간단하지 뭐. 그대로 풀면 돼. 압력 에너지 W 안 써도 되는 W1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 요거 제곱. 여기 위치는 A점이 바닥에 깔려져 있으니까 요거는 위치 에너지도 4라는 것은 그죠? 계산 그대로 하면은 자 A와 B의 속도 수차는 얼마일까? 얘와 얘의 속도 수차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되잖아. 어떻게? 2지분의 A의 제곱 빼기 2지분의 이렇게 풀리네. 자, PB가 0.3, P가 0.1.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왜냐면 킬로그램이니까 그램으로 고치면은 대충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되면 미터가 되는 거죠. 아, 쉽다.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연속 방정식이네요. 그림과 같이 단면 1번에서 단면적 A1은 10 스퀘어 센티미터이고 유속 V1은 2m/s이고 단면 2에서 단면적 A2는 20 스퀘어 센티미터일 때 단면 2의 유속 V2와 유량 Q는 얼마인가? 간단하죠? 1번 단면, 2번 단면이니까 Q는 자, 유속 여기는 단면 10이야. 그다음 유속이 얼마였어? 2m니까 센티미터로 고쳐야지.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2m/s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센티미터 단위로 돼 있죠. 10 스퀘어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미터하고 센티미터 헷갈리시면 나중에 다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앞자리만 보시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는 이걸 미터로 고칠 건지 이걸 센티미터로 고칠 건지를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200cm/s로 고치면 자, 그 다음에 A2가 여기가 20이야. 곱하기 X. X는 세크 되죠. 근데 질문을 자세히 보세요. 단면 2의 유속 V2는 구했고 1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100. 그 다음에 유속이와 Q 유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유량은 똑같잖아. 이거 계산하면 되지 뭐. 그죠? 2000 큐빅 센티미터 퍼 세크.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베르노의 방정식이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W분의 P 플러스 Z 이퀄 H로 표시될 때 흐름의 가정 조건 중 틀린 것은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그냥 딱 내가지고 이거 모르면은 계산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정상류, 제가 정상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육사라고 그랬죠. 자, 비회전류와 등류가 나왔어. 비회전류와 등류가 나와있어.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비회전류라는 것은 동일 유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유선. 자, 그죠? 아니, 비회전류가 동일 유선이 아니지. 동일 유선은 등류를 얘기하는 거지. 위치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때 보면 비회전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자, 잠깐만. 비회전류는 내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회전류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한다. 라플라스 방정식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정상류, 등류, 비압축성 유체는 베르노이 방정식의 그 흐름 조건이 돼요. 대신에 우리 비회전류라는 말은 회전류라는 말은 라플라스 방정식에 관계되는 거죠. 그때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라플라스 방정식은 유체 입자가 회전하면서 흐르는 흐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흐름 가정 조건에서 등류까지 들어가니까 답은 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거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수로의 등류가 흐를 때 유량은 얼마냐? 등류가 흐를 때 유량은 얼마냐? 근데 이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자, 이게 뭐냐면 만인 공식에서 나오는 건데, 만인 공식. 근데 만인 공식을 외워야 돼. 근데 만인 공식인지 좀 있으면 다시 봐 공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Q는 AV인데 이런 데 V를 만일에 표시를 했어.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합시다. 자, A는 A 곱하고 요게 조도계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게 하이드롤릭 레디우스라고 해서 동수 경사가 아니고 동수 방향이라 그래요. 얘가 경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써. 자, A는 얼마야? A는 얼마야? 자, 이게 사다리꼴이에요. 그죠? 사다리꼴은 밑변 곱하기 여기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윗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 힘들다. 계산해. 삼각형만 따로 계산해도 되고. 자, 먼저 얘는 이렇게 풀었네. 2 더하기 2 곱하기 삼각형 두 개 있죠? 2분의 1로 풀었네. 자, 그러니까 8스퀘어 제곱 A는 구했어. 아싸, A는 구했어. 이제 나머지 값들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만인 공식을 줘도 되는데. 자, 우리 얘는 동수 경사가 아니고 동수 반경이에요. 그죠? 동수 반경은 R은 전체 면적을 뭐로 나눠? 유변의 길이로 나눠. 유변의 길이를 영어로 뭐라고 해? 페리미터라고 그래. 자, 그러다 보니까 8 나누기 2 플러스 2 곱하기 2야.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이게 2루트 2가 되는 거죠. 저게 이 사변의 길이를, 얘가 1대1이라며. 그죠? 얘가 1대1인데 여기가 2m야. 그죠? 2m면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이게 45도잖아. 그럼 이게 2루트 2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루트 2. 그 다음에 8. 딱 계산하면은 여기 1.04m 나오죠? 그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자, N은 우리 조도계수는 0.013 집어넣고, R은 여기 보이는 요거 집어넣고, I는 수로 경사는 이 경사 아니에요. 이 수로의 경사 나타내는 겁니다. 자, 구하면은
19.98이 나온다. 19.98m 3승포 그게 나온다. 13번의 답이 다네, 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맞춰서 냈는데 여기에 첨자들이니까 조금 에러가 조금 있네요. 자, 13번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조금 틀렸는데. 그 다음에 15번. 15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은 원형관에 물이 흐를 경우 1, 2, 3 단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유량은 1점, 그 다음에 광경은 D가 크고, 유속은 누가 제일 빨라요? 유속은 광경이 제일 작은 놈이 제일 빨라. V2, 그 다음 V3, V1. 압력은 반대가 되죠. 압력은 반대가 되지. 그죠? 내가 저기 흐르는 유속은 그 압력 저하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그거 저기 아니지. 그 압력은 광경이 크면 클수록 광경이 크면 클수록 압력은 커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가가 가장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 유속이 5m/s이고 압력이 5톤/m3일 때 총 수두는, 자, 요거 풀 때 단위가 미터예요. 그죠? 단위가 미터예요. 자, 총 수두는 내가 뭐라 그랬어? 정수두 더하기 동수두. 그죠? 자, 유속이라고 해도 그거 빼고 압력이야, 압력 5. 그죠?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유속이 5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9.8 하면은 6.28 미터. 자, 저기 보면 압력이 왜 5m가 되냐고 하면, 잘 보세요. 압력이 10m가 1kg/cm 제곱이야. 그죠? 그럼 이게 5톤이야. 그럼 잘 봐요. 10m가 5g. 그리고 그대로 가면 이게 5, 2, 3 kg/, 만이지. 만. 하나, 둘, 100 곱하기 100이니까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3개 날아가면 여기가 0.5 kg/cm 제곱은 5m가 되는 거죠. 그죠? 쉽다. 네. 그 다음에 19번. 자, 수압이 3kg/cm 제곱일 때 압력 수준은 얼마냐? 30m지 뭐. 그죠? 19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충격력과 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